야, 미쳤어? 당장 내 집 문 안 열어? 제 집인데요. 근데 누구세요? 남편의 끔찍한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도 믿었던 시댁마저 적반하장으로 저를 길거리로 내쫓으려 했지요. 하지만 저는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는 대신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제 등에 칼을 꽂은 전 남편과 악독한 시어머니는 결국 어떻게 비참하게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바닥까지 추락한 제 인생의 기적처럼 찾아온 새로운 인연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답답한 속을 뻥 뚫어줄 짜릿하고 시원한 사이다. 반전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운 아파트 복도에 시끄러운 파열음이 울렸습니다. 지연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지 며칠 뒤였죠. 최숙희가 굳게 닫힌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네요. 야, 미쳤어? 당장 내 집 문 안 열어? 어디서 시위질이야? 지연은 천천히 다가가 안전고리를 걸고 문을 조금만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핏대가 선 최숙희가 눈을 부라렸지요. 시어머니가 왔는데 감히 문을 잠그고 뻗대? 지연이 감정 하나 없는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집인데요. 근데 누구세요? 최숙희가 눈을 크게 뜨며 고함을 질렀네요. 뭐라고? 시어머니한테 장난을 쳐? 내가 누군지 몰라. 지연이 차가운 표정으로 매몰차게 말했답니다. 전 아주머니 같은 사람 모릅니다. 남의 집 앞에서 행패 부리지 마시고 가세요. 최숙희는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거친 손을 밀어넣으며 악을 썼습니다. 이게 돌았나? 내가 내 아들 집에 왔는데 당장 안 열어? 지연이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서늘하게 경고했지요. 한 번만 더 문 부수려고 하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조용히 돌아가세요. 자존심이 상한 최숙희가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불러. 내 아들 돈으로 산 집에 내가 왔다는데 경찰이 나를 어쩔 건데. 지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네요. 경찰서죠? 모르는 사람이 남의 집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신고를 마친 지연은 최숙희의 발악을 무시하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 뻔뻔한 인간들을 바닥까지 짓밟아주겠다고 굳게 다짐했지요. 진짜 끔찍한 진실은 일주일 전 비 오는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방 출장이 취소되어 일찍 집에 온 지연은 현관에서 새빨간 구두를 발견했네요. 불길한 예감에 안방 문을 열자 남편 민수와 낯선 여자 진아가 침대에 뒤엉켜 있었죠. 지연이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지금 내 침대에서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안 내려와? 진아는 지연의 비싼 실크 가운을 걸치고 비웃으며 말했답니다. 아, 벌써 오셨네요? 출장 가신 줄 알고 편하게 있었는데. 지연이 덜덜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소리쳤네요. 당장 그 가운 벗어. 내 침대에서 당장 내려오라고. 진아가 머리카락을 꼬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쪽 남편이 매달려서 와준 거니까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민수가 허둥지둥 바지를 입으며 변명했지요. 진아, 너는 가만히 있어. 지연아, 오해라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 지연이 휴대폰 카메라를 켜며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발가벗고 있는 걸 다 봤는데 오해? 짐승만도 못한 인간. 입 닥쳐. 지연은 어질러진 방안과 뻔뻔한 두 사람을 동영상으로 남김없이 찍었네요. 식은땀을 흘리며 다가온 민수가 구차하게 애원했답니다. 여보, 내가 돌았었나 봐. 제발 사진은 찍지 마. 한 번만 눈 감아주라. 지연이 벌레를 보듯 민수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당장 안 나가면 이 영상 내 회사에 다 뿌린다. 진아가 신경질적으로 실크 가운을 바닥에 던지며 짜증을 냈지요. 참나 까칠하시네. 옷 입고 나갈 테니까 그만 좀 찍으시죠? 지연은 입술을 꽉 깨물며 완벽한 외도 증거를 챙겼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홀로 앉아 이혼과 복수를 굳게 다짐했네요. 다음 날 아침 최숙희가 친정집으로 예고도 없이 쳐들어왔습니다. 최숙희가 거실 소파 한가운데 다리를 꼬고 앉으며 큰 소리를 쳤지요. 남자가 밖에서 그럴 수도 있지. 며느리가 속이 좁아서 쪼르르 도망을 와. 지연의 어머니가 기가 막혀 따져 물었답니다. 사돈, 바람 피운 사위놈이 잘못이지 왜 우리 딸 탓을 합니까? 최숙희가 거실 탁자를 쾅 내리치며 뻔뻔하게 응수했네요.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남편 길을 죽여요? 여자가 애교를 떨어야지. 지연의 어머니가 화를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디서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입니까? 당장 나가요. 방 안에서 분노를 사귀던 지연이 걸어 나오며 단호하게 말했지요. 아버지,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런 인간들과는 말 섞을 필요 없습니다. 최숙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어머, 시어미한테 눈 부라리는 것 좀 봐. 네가 독하게 구니까 내 아들이 도는 거야. 지연이 이혼 서류를 꺼내 최숙희 얼굴에 가차없이 던졌네요. 이거 받으세요. 이혼 서류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입니다. 당장 도장 찍어 오세요. 종이를 맞은 최숙희가 도끼 품은 목소리로 악을 썼답니다. 어디서 서류를 집어던져. 이혼하면 내 아들 집에서 너나 당장 몸만 빠져나와. 지연이 여유롭게 등기부등본을 꺼내 최숙희의 코앞에 바짝 들이밀었지요. 어머니, 착각하시나 본데 저희 살던 신혼집, 제 돈으로 산 제 집입니다. 최숙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라고? 네가 그 집을 샀다고? 우리 아들 집 아니었어? 지연이 싸늘하게 웃으며 완벽한 쐐기를 박았네요. 아들 기죽을까봐 시댁 돈인 척 거짓말해 준 겁니다. 당장 제 집에서 짐 빼세요. 민수가 하얗게 질려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쫓겨나면 나 진짜 갈 데 없어. 제발 용서해줘. 지연이 민수를 세게 차내며 역겹다는 듯이 소리쳤답니다. 넌 나한테서 단 한 푼도 못 가져가.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민수가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빌었지요. 여보, 같이 살았던 정이 있잖아. 맹세코 평생 종처럼 잘할게. 지연이 곁에 서 있던 어머니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네요. 엄마, 창고에 있는 굵은 소금 좀 가져다 주세요. 쓰레기들 당장 쫓아내게요. 지연은 건네받은 굵은 소금을 두 사람의 등에 시원하게 뿌려버렸습니다. 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내 집에 얼씬도 하지 마. 지연은 그 길로 변호사를 찾아가 민수의 통장과 월급을 모조리 가압류해 버렸지요. 상간녀 진아를 박살낼 덕까지 아주 꼼꼼하게 쳤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앙심을 품은 최숙희가 열쇠공을 데리고 나타났네요. 최숙희가 굳게 닫힌 현관문을 가리키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도어록 좀 뜯어줘요. 며느리가 문을 잠갔어. 열쇠공이 무척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지요. 아주머니, 진짜 아드님 댁 맞으시죠? 남의 집 문 함부로 뜯으면 큰일 나는데요. 최숙희가 날카롭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라는데 왜 꼬투리를 달아? 수고비 2배로 줄 테니까 뜯기나 해. 열쇠공이 전동 드릴로 문 손잡이를 뜯어내려던 찰나였답니다. 현관문 CCTV 알림을 본 지연의 신고로 경찰들이 뛰어 올라왔네요. 앞장선 경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경찰입니다. 동작 그만. 지금 남의 집 문을 무단으로 부수려고 하신 겁니까? 최숙희가 크게 당황하며 다급하게 손사래를 쳤지요. 아이고, 오해입니다. 내 아들 집인데 며느리가 문을 잠가서 뜯는 중이었어요. 경찰이 드릴을 빼앗고 최숙희의 양팔을 뒤로 꺾으며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집주인 윤지연 씨가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셨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최숙희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악을 썼네요. 이거 안 나? 내 아들 집인데 왜 나를 잡아가? 사람 살려. 경찰이 사람 잡네. 경찰이 수갑을 꺼내며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계속 반항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입건하겠습니다. 당장 일어나세요. 시끄러운 소동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구경을 하기 시작했지요. 고상한 척을 다하던 최숙희는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은팔찌를 차는 수모를 당했답니다. 창문 너머로 눈물을 흘리는 최숙희의 일그러진 얼굴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멀어졌습니다. 지구대 소동이 끝나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연은 곧장 법원으로 향해 이혼 조정 신청서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단호하게 접수했지요. 오후 퇴근길 어두운 회사 지하 주차장에 불쑥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네요. 며칠 사이 늙어버린 초췌한 얼굴의 민수가 지연의 차 앞을 억지로 가로막았습니다. 지연아,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진짜 잘못했어. 지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민수를 노려보며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비켜. 너랑 섞을 말 없어. 민수가 지연의 차 문을 두 손으로 막아서며 다급하게 매달렸답니다. 이혼은 해줄게. 근데 나 빈손으로 나가면 당장 갈 데가 없어. 재산 분할이라도 조금만 해주라. 지연은 조수석에 있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민수 얼굴에 확 뿌렸지요. 하얀 종이들이 팔랑거리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어지럽게 떨어졌더군요. 네가 밤마다 술 처먹고 유흥비로 탕진한 카드 내역서야.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 민수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허둥지둥 주우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내가 빈손으로 나가면 우리 엄마 길거리에 나 앉아. 제발 한 번만 살려주라. 지연은 민수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차 문을 거칠게 열었네요. 너희 모자가 길거리에 나앉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다시는 찾아오지 마. 며칠 뒤 지연의 회사 1층 로비가 웅성거리는 소리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최숙희가 앙심을 품고 쳐들어온 것이지요. 최숙희는 새빨간 글씨가 적힌 커다란 팻말을 목에 걸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여기 다니는 윤지연이 바람이 났어요. 젊은 논팽이랑 눈이 맞아서 죄 없는 내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로비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최숙희가 가짜 눈물을 쥐어짜며 악을 썼답니다.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독한 며느리가 시어미를 경찰에 넘기고 돈을 싹 다 빼돌렸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모여들었지만 지연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죠.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지연은 보안팀 직원들과 함께 고화질 캠코더를 들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지연이 렌즈를 최숙희 얼굴에 바짝 들이대며 또렷하고 차분하게 말했더군요. 어머니, 지금 여기서 하시는 허위 사실, 유포 전부 선명하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계속 떠들어 보세요. 자신을 찍는 카메라 렌즈를 본 최숙희가 흠칫 놀라며 바닥에서 엉덩이를 뗐네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늘 같은 시어미를 찍어? 당장 안 꺼? 지연이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리며 얼음장같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영업방해와 명예훼손 증거 수집 중입니다. 이 영상 그대로 경찰서에 가져갈 거고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들어갑니다. 징역을 살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색이 된 최숙희는 팻말을 바닥에 내팽개쳤지요. 최숙희는 도망치듯 허겁지겁 회전문을 빠져나가 사라졌답니다. 한 달 뒤 법원 조정 기일 당일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회의실이었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네요. 신혼집이 윤지연 명의의 특유 재산이라도 결혼 생활 동안 우리 측 내조의 기여도를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지연의 변호사가 헛웃음을 치며 훨씬 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박민수의 잦은 무단결근 기록과 도박성 주식 투자로 수천만 원을 날린 통장 내역입니다. 도대체 무슨 기여도를 주장합니까? 민수 측 변호사가 당황하며 꿀먹은 벙어리가 되자 지연의 변호사가 치명적인 쐐기를 박았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박민수가 아내 모르게 빼돌린 시댁생활비 내역과 회사 공금 횡령 정황까지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형사 고소까지 가볼까요?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민수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더군요. 민수가 변호사의 옷깃을 다급하게 붙잡고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변호사님, 저 진짜 감옥 가기 싫어요. 다 포기할 테니까 형사 고소만 막아주세요. 당장 서명하겠습니다. 완벽하게 궁지에 몰린 민수는 결국 재산 분할을 전면 포기한다는 합의서에 강제로 지장을 찍었답니다. 물론 지연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절대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네요. 완벽한 승소로 서류상 이혼 도장을 찍은 지연은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신혼집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옷장에 남아있던 민수의 명품 시계와 비싼 맞춤 양복들을 전부 거실 바닥에 끌어냈지요.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말도 안 되는 헐값으로 모조리 팔아치우며 과거의 흔적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한편 빈털터리로 쫓겨난 민수는 최숙희의 낡고 좁은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벽지에 까만 곰팡이가 핀 비좁은 방에서 민수는 매일 밤 독한 소주만 들이켰지요. 그런 민수 앞에 화려한 화장을 한 상간녀 진아가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마주 앉았습니다. 진아가 민수의 빈 술잔에 소주를 가득 채워주며 콧소리로 속삭였답니다. 오빠, 강남에 진짜 돈 되는 프랜차이즈 미용실 자리가 났어. 오빠가 대표이사 명함 달고 보란 듯이 새 출발해야지. 술에 취한 민수의 흐리멍덩한 눈동자가 순식간에 탐욕으로 번쩍거렸네요. 진짜야? 근데 나 지금 빈털털이라서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떡하지? 진아가 민수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뱀처럼 교묘하게 유혹했습니다. 어머니 빌라 담보로 대출받으면 되잖아. 1년 안에 수십억 벌어서 이자 갚고 어머니 떵떵거리며 호강시켜드리면 돼. 진아의 화려한 언변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민수는 다음날 곧바로 최숙희를 설득했더군요. 민수는 최숙희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 통장을 전부 빼앗고 빌라까지 담보로 넘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자가 살인적인 불법 사금융 대출까지 영끌에서 긁어모았지요. 며칠 뒤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민수는 현금 다발과 수표가 꽉 찬 검은색 가방을 진아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진아가 가방을 열어보고 환하게 웃으며 민수의 볼에 쪽소리나게 입을 맞췄네요. 오빠 진짜 최고야. 오늘 저녁에 강남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축하 파티하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민수는 화려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성공한 대표이사가 될 상상에 빠져 멍청하게 실실 웃었답니다. 그날 밤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민수는 난생 처음 제일 비싼 코스 요리와 최고급 샴페인을 시켜놓고 진아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한참 지나 자정이 넘도록 진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초조한 얼굴로 다리를 덜덜 떨며 진아에게 연거푸 전화를 걸었네요. 수화기 너머로 피를 말리는 차가운 기계음만 무한정 반복해서 흘러나왔더군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소리 이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민수의 등줄기에서 차가운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고 턱 막힌 숨이 쉬어지지 않았지요. 레스토랑 직원이 다가와 결제를 요구하자 민수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손님, 이 카드는 한도 초과로 결제가 거절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카드 없으십니까? 직원의 말에 민수는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며 테이블 위로 털썩 엎드리고 말았답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끔찍한 파멸의 그림자가 민수의 숨통을 거칠게 조이고 있었네요. 진아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감쪽같이 잠적한 지 사흘이라는 피 말리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초조함에 입술이 바싹 타들어가던 민수는 진아가 살던 최고급 오피스텔로 무작정 달려갔네요. 하지만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독촉 우편물만 수북하게 쌓여 있었죠. 민수가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자 복도를 지나던 건물 관리인이 혀를 쯧쯧 찼답니다. 거기 아무리 두드려도 사람 없어요. 달포 전부터 월세가 계속 밀리더니 며칠 전 밤에 짐 싸서 야반도주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네요. 숨을 헐떡이며 진아가 말했던 강남의 프랜차이즈 미용실 본사 주소지로 미친 듯이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오래전에 폐업하여 쓰레기와 쥐똥만 뒹구는 악취나는 텅 빈 창고 건물이었더군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현실에 민수는 녹슨 창고 철문을 주먹에서 피가 나도록 치며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진아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 돈. 우리 엄마 피 같은 돈. 경찰서를 찾아간 민수는 담당 수사관의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눈앞이 새하얗게 캄캄해졌답니다. 수사관이 서류 뭉치를 툭 던지며 한심하다는 듯이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네요. 이 여자 완전히 악질 전문 사기꾼입니다. 이름도 가짜고 신분 세탁만 벌써 5번이나 했어요. 투자금 명목으로 남자들 홀려서 수십억 가로챈 지명수배자입니다. 경찰서 바닥에 엎드린 민수가 수사관의 책상 다리를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지요. 수사관님, 제발 그 여자 좀 쫓아가서 잡아주세요. 우리 엄마 평생 모은 돈이랑 이자, 비싼 사채까지 다 끌어다 줬단 말입니다. 저 진짜 죽어요. 민수가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통곡했지만 경찰은 단호하고 건조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당신 같은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서 당장 잡기 힘듭니다. 불법 사채 썼으면 이자 막을 궁리나 먼저 빨리 하세요. 설상가상으로 제3금융권 사금융 대출 만기일이 닥치자 그야말로 끔찍한 생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같이 검은 양복을 입은 험악한 덩치들이 최숙희의 낡은 빌라로 무자비하게 쳐들어왔네요. 그들은 현관문에 피처럼 붉은 레커 스프레이로 끔찍한 욕설을 칠하고 밤낮 없이 문을 걷어찼답니다. 최숙희 이 늙은이 당장 안 기어나와? 내 아들놈이 빌려간 돈 이자 안 내놓으면 이 집 다 박살 내버린다. 극심한 공포에 질린 최숙희는 방구석에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었더군요. 결국 빚쟁이들의 행패를 견디지 못한 최숙희는 야반도주하듯 짐을 챙겨 인적이 드문 시골로 도망쳤습니다.
이름 없는 허름한 요양병원을 찾아가 돈을 찔러주고 가짜 환자 행세를 하며 숨어 지내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이지요. 당장 병원비는커녕 사채 이자를 낼 돈조차 10,000원 한 장 없는 민수는 깎아지른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자신의 염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민수는 유일한 구명줄인 전처 지연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몰래 숨어들었네요. 억수같이 차가운 겨울비가 뼈를 때리며 쏟아지는 어둡고 스산한 저녁이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피곤한 걸음으로 퇴근하던 지연의 앞을 시커먼 그림자가 왈칵 가로막았지요. 더러운 흙탕물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은 민수가 지연의 구두 앞 코를 부여잡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지연아, 내가 진짜 잠깐 미쳤었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지연은 비에 흠뻑 젖어 생쥐꼴이 된 전 남편의 초라한 몰골을 벌레 보듯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답니다. 이거 안 나? 내 눈앞에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민수가 지연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려 체면도 버린 채 처절하게 구걸했네요. 그 미친 여자가 내 돈 다 가지고 밤에 도망갔어. 우리 엄마 사채업자한테 쫓겨서 병원에 숨어 있어. 제발 이자 막을 돈만 조금만 빌려주라. 지연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가차없이 쏘아붙였습니다. 너희 모자가 길바닥에서 굶어 죽든 사채업자한테 맞아 죽든 내 알 바 아니야.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지연이 매몰차게 다리를 뿌리치고 돌아서려 하자 극도의 절망에 빠진 민수의 눈빛이 흉폭하게 변했더군요. 민수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어 지연의 명품 핸드백을 억지로 빼앗으려 거칠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너는 빵집 차릴 돈도 많잖아. 나 당장 죽게 생겼는데 돈 좀 주면 덧나? 이 가방 당장 이리 내놔. 지연이 우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빗속에서 악을 쓰며 팽팽한 실랑이를 벌였지요. 이거 나 미쳤어? 완전 강도네 이거. 사람 살려. 우산이 뒤집히고 지연이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질 뻔한 아주 아찔하고 위험한 찰나였습니다. 근처 어둠 속에 세워져 있던 검은색 세단 문이 열리더니 훤칠한 체격의 남자가 번개처럼 뛰어내렸지요. 남자는 순식간에 다가와 민수의 뒷덜미를 낚아채더니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매다 꽂아버렸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흙탕물을 뒤집어 쓴 민수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네요. 아, 내 팔. 이거 나. 너 대체 뭐야? 남자는 바닥에 나뒹구는 민수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숨도 못 쉬게 완벽하게 제압했답니다. 빗물에 젖은 앞머리를 쓸어 올린 남자가 민수를 향해 얼음장같이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강도 미수 현행범으로 팔뼈 부러지기 싫으면. 지연이 거친 숨을 몰아쉬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남자를 멍하니 쳐다보았더군요. 남자는 지연을 향해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안주머니에서 빳빳한 명함을 꺼내 건넸지요. 많이 놀라셨습니까? 상간녀 진아의 사기 행각을 추적 중인 피해자 연대법률 대리인 강태호 변호사입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고 몹시 혼란스러운 눈으로 태호를 바라보았답니다. 태호가 바닥에서 발버둥 치는 민수의 등을 무릎으로 꽉 누르며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전문 사기꾼 진아와 가장 최근까지 깊게 엮였던 이 박민수를 며칠 전부터 쭉 추적 중이었습니다. 미행하다가 폭행하시는 현장을 보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태호는 지연의 안전을 확인한 뒤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네요. 여기 아파트 지하 주차장인데 스토킹과 강도 미수 현행범을 현장에서 잡고 있습니다. 빨리 출동해 주십시오.
민수가 얼굴이 더러운 흙탕물에 푹 처박힌 채 발악하며 시끄럽게 소리쳤지요. 이거 안 나? 내가 내 마누라한테 돈 좀 빌리겠다는데 네가 뭔데 끼어들어. 당장 나. 태호가 민수의 팔을 더욱 강하게 비틀며 서늘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법적으로 남남인 이혼한 전처를 협박하고 금품을 강제로 갈취하려 한 명백한 특수범죄야. 감옥 가서 시원하게 정신 차려. 잠시 후 요란하게 번쩍이는 붉은 경광등을 켜고 순찰차가 빗속을 뚫고 주차장에 도착했답니다. 무장한 경찰들이 발버둥 치며 욕을 하는 민수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워 순찰차 뒷좌석에 거칠게 우겨 넣었네요. 창문에 머리를 쿵쿵 박으며 지연을 향해 한 번만 살려달라 악을 쓰는 민수의 비참한 모습을 지연은 아무 표정 없이 싸늘하게 지켜보았죠. 태호가 옷에 묻은 빗물을 가볍게 털어내며 지연에게 아주 진지하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지연 씨도 진아 사기 사건의 흐름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참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지독한 악연을 완벽하게 끊어내려면 내일 제 사무실로 한번 찾아오시죠. 지연은 비에 젖어 축축해진 태호의 명함을 손에 꽉 쥐며 이 지독한 복수의 마침표를 완벽하게 찍겠다고 굳게 결심했더군요. 거친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는 차가운 주차장에서 지연의 서늘한 눈동자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주차장 소동 다음 날 오후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태호의 대형 로펌 사무실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 앉은 지연에게 태호가 두꺼운 수사 파일 철을 넘기며 아주 진지하게 입을 열었네요. 사기꾼 진아는 과거부터 아주 치밀하게 신분을 5번이나 세탁한 악질적인 범죄자입니다. 철저하게 가짜 신분으로 남자들의 돈만 노리며 거머리처럼 살아왔지요. 지연이 서늘한 눈빛으로 책상 위에 놓인 진아의 머그샷 사진을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민수에게 우연히 접근했던 게 아니었군요. 처음부터 그 멍청하고 한심한 인간의 돈을 싹 다 뜯어낼 작정으로 덤벼든 거였네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태호가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무거운 목소리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파악된 피해 남성만 10명이 넘고 편취한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놈이 교묘하게 빼돌린 은닉 자금의 흐름을 완벽하게 쫓으려면 지연 씨가 이혼 소송 때 수집하신 은밀한 동선 자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연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배신의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이 불쾌했지만 흔들림 없이 가방을 열었더군요. 민수 모자를 비참하게 파멸시킨 진아를 법의 심판대에 완벽하게 세우는 것이 이 지독한 복수의 마침표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민수 뒷조사하면서 빠짐없이 모아둔 진아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강남 일대 고급 호텔 출입 기록이 담긴 USB입니다. 놈의 지저분한 꼬리를 밟고 숨겨둔 은신처를 찾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태호가 반짝이는 USB를 조심스럽게 건네받으며 아주 든든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과거의 끔찍한 상처를 다시 들추는 아주 어려운 결심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윤지연 씨의 이 꼼꼼한 자료가 거대한 사기 사건 해결에 아주 훌륭한 마스터키가 될 겁니다. 제가 제 직을 걸고 반드시 놈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겠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며칠 밤을 좁은 사무실에서 함께 세우며 방대한 카드 내역과 통신 기지국 동선 자료를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태호는 지연이 날짜와 시간별로 깔끔하게 엑셀로 정리해둔 완벽한 파일과 예리한 상황 판단력에 연신 감탄하며 깊은 인상을 받았네요. 일 처리가 정말 소름 돋게 꼼꼼하고 완벽하시네요.
웬만한 경찰서 지능범죄팀 베테랑 수사관보다 분석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당장 우리 대형 로펌 사무실로 스카우트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지연이 복잡한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답니다. 제 소중한 인생을 수렁으로 망치려고 온갖 더러운 수작을 부렸던 인간들인데 제가 허술하게 대처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제가 억울하게 당한 만큼 이 복수는 철저하고 완벽해야 제 직성이 풀립니다. 새벽에 차가운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들어 내려앉을 무렵 태호가 모락모락 김이 나는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지연의 책상에 조용히 내려놓았지요. 모니터에서 눈 잠깐 떼시고 조금 쉬면서 하세요. 나쁜 범인 잡기도 전에 지연 씨가 밤낮 없이 매달리다가 쓰러지시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 좋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꼭 쥔 지연은 사건을 대하는 태호의 날카로운 이성과 틈틈이 자신을 챙겨주는 다정함에 굳게 닫혀있던 마음을 조금씩 열었네요. 지연이 제공한 핵심 호텔 결제 단서 덕분에 해양경찰의 수사망이 순식간에 좁혀지고 진아의 밀항 직전 국내 은신처가 완벽하게 특정되었더군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마침내 털어낸 지연은 오래전부터 가슴속 깊이 품고 꿈꿔왔던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창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과거 유명 호텔 파티시에 밑에서 밤낮 없이 눈물 흘리며 배웠던 뛰어난 제과 기술을 바탕으로 상권 분석부터 직접 발로 뛰며 뜨거운 열정을 쏟았지요. 어느 날 퇴근 후 편안한 작업복 차림으로 달려온 태호가 페인트가 잔뜩 묻은 롤러를 번쩍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연 씨, 목 아픈 높은 천장 페인트 칠이나 무거운 주방 집기 나르는 험한 일은 덩치 큰 제가 다 도맡아서 하겠습니다. 지연 씨는 예쁜 손목 다치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지연이 까치발을 살짝 들고 태호의 이마에 맺힌 굵은 땀방울을 손수건으로 조심스레 닦아주며 밝은 목소리로 화답했네요. 바쁘신 대형 로펌 변호사님이 매일 칼퇴근하시고 제 가게까지 와서 막일로 고생하셔서 정말 어떡해요. 비싼 변호사 수임료 대신 제가 평생 동안 매일매일 맛있는 케이크로 확실하게 보답할게요. 태호가 위험한 사다리 위에서 훌쩍 내려와 지연과 다정하게 눈을 깊이 맞추며 아주 부드럽게 말했답니다. 달콤한 공짜 케이크보다 100배는 더 좋은 보답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지연 씨 카페가 완전히 대박 나서 자리 잡으면 제가 정식으로 떳떳하게 청구하겠습니다. 하지만 낡은 상가 가계약 과정에서 아주 탐욕스럽고 악독한 건물주가 갑자기 비열하게 말을 바꾸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배가 남산만하게 잔뜩 나온 건물주가 지 멋대로 금액을 수정한 계약서를 테이블에 툭 던지며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지요. 어이 아가씨, 요즘 여기 상권이 엄청 뜨고 있어서 땅값이 금값인 거 알지? 매달 월세 200만 원 당장 더 올리고 바닥 권리금으로 5천만 원 현찰로 내일 당장 추가로 내. 돈 없어서 꼬우면 가계약금 떼이고 당장 내 건물에서 방 빼고 나가고. 갑작스러운 억지와 더러운 횡포에 지연이 당황하여 입술을 꽉 깨물던 찰나 태호가 서늘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건물주 앞을 턱 가로막았더군요. 태호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금장 장식이 화려하게 박힌 빳빳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습니다. 국내 최고 대형 로펌 수석 파트너 변호사 강태호입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하시는 비상식적인 행동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불공정 강요 행위이자 악질적인 금품 갈취 협박입니다. 수석 변호사라는 묵직한 직함에 건물주가 크게 당황하여 헛기침을 연신해대자 태호가 매섭게 대법원 판례를 들이밀며
단숨에 길을 완벽하게 꺾어버렸네요. 기존 합의를 아무런 타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부당한 금전을 이렇게 대놓고 강요하시면 사기 미수 및 업무방해로 내일 아침 즉각 형사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어디 법정에서 징역 걸고 저랑 한번 시원하게 끝까지 싸워보시겠습니까? 사장님, 전 재산 가압류부터 당장 묶어드릴까요? 징역과 전 재산 가압류라는 무서운 법적 단어에 새파랗게 겁에 질린 건물주가 식은 땀을 줄줄 닦으며 굽신거리는 태도로 납작 꼬리를 내렸지요. 아이고, 이렇게 대단하신 변호사님인 줄 제가 멍청해서 미처 몰라뵀네요. 제가 요즘 나이 먹고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착각을 단단히 했습니다. 방금 한 말은 다 잊어주시고 원래 약속했던 계약대로 월세 10원 한 장 안 올리고 좋게 좋게 바로 도장 찍겠습니다요. 이 통쾌하고 속 시원한 사이다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변호사와 의뢰인을 훌쩍 넘어선 아주 깊은 신뢰와 묘한 핑크빛 기류가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지연의 감각적인 기획력과 태호의 든든한 법적 보호 덕분에 낡고 더러웠던 상가는 2달 만에 유럽풍의 아주 고급스러운 디저트 카페로 완벽하게 탈바꿈했습니다. 가오픈 첫날 아침에 눈부시고 따뜻한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는 카페 앞에는 벌써부터 동네 사람들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길게 줄을 서 있었네요. 지연이 새벽 내내 밤을 꼬박 새워 정성껏 구워낸 시그니처 무화과 타르트의 달콤하고 고소한 버터 냄새가 좁은 골목거리를 가득 채웠지요. 유리창 너머로 매장 문이 활짝 열리자마자 쏟아져 들어온 손님들이 예쁜 디저트를 입에 한 입 가득 넣고 여기저기서 감탄의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 무화과 타르트 맛이 진짜 미쳤다. 입에 넣자마자 그냥 솜사탕처럼 사르르 완벽하게 녹아내려. 가게 인테리어도 완전 세련된 유럽 스타일이야. 분위기 대박이라서 여기 무조건 줄 서서 먹는 동네 핫플레이스 되겠다. 동네 주민들의 진심 어린 찬사와 함께 유명 SNS 인플루언서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팡팡 터지며 전국적인 입소문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답니다. 오픈 첫날부터 넓은 진열장에 꽉 차게 준비되었던 수백 개의 엄청난 디저트 물량이 단 2시간 만에 텅텅 비며 전량족이 매진되는 폭발적인 대성공의 반응을 얻었네요. 지연은 그동안 쓰레기 같은 전남편과 뻔뻔한 시댁에게 억울하게 받았던 지독했던 상처를 완벽하게 딛고 일어선 가슴 벅찬 성취감을 온몸으로 짜릿하게 맛보았습니다. 시끌벅적했던 텅 빈 매장의 바닥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은은하고 따뜻한 조명만 켜진 고요하고 늦은 밤이었습니다. 딸랑거리는 맑은 문종 소리와 함께 등 뒤로 조심스레 다가온 태호가 지연이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샛노란 프리지아 꽃다발을 등 뒤에서 꺼내 건넸지요. 태호가 지연의 가녀린 어깨를 아주 부드럽게 감싸주며 평소보다 깊고 다정한 진심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지연 씨, 인생의 첫 카페 오픈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지연 씨가 당당하고 행복하게 걷는 모든 앞길에 제가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 매일매일 예쁜 꽃을 가득 뿌려드릴게요. 지연이 붉어진 눈시울로 눈물을 살짝 글썽이며 싱그러운 프리지아 꽃향기를 코끝으로 깊게 맡고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로 화답했더군요.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요. 태호 씨가 내 옆에서 거센 비바람을 막아주며 든든하게 서 있지 않았다면 아마 여기까지 절대로 무사히 오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은인입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온기가 도는 좁은 창가 테이블에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앉아
향긋한 커피를 늦게까지 나누어 마셨습니다. 과거에 끔찍했던 배신의 아픔과 상처를 완벽하게 씻어내고 서로를 향한 굳건하고 새로운 사랑과 희망찬 미래를 향한 아주 찬란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짧고도 마법 같은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지연의 고급 디저트 카페 플로라는 독창적인 메뉴로 지역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완벽하게 등극했지요. 매일 아침 오픈 전부터 가게 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긴 대기줄이 좁은 골목을 꽉 채웠습니다. 달콤하게 구워지는 버터 냄새와 쌉싸름한 커피 향기가 넓게 확장한 2층 매장까지 가득 채웠네요.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사이로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지연이 쟁반을 들고 활기찬 목소리로 소리쳤답니다. 홀의 시그니처 무화과 타르트 5판 당장 더 채워. 포장 손님 대기 길어지니까 조금만 더 서둘러. 솜씨 좋은 수석 파티시에가 이마에 맺힌 굵은 땀을 닦으며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고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오전 준비 물량 벌써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오븐 세대 풀가동해서 굽고 있는데도 밀려드는 주문을 도저히 못 따라가요. 지연은 계산대에서 쉴 새 없이 영수증을 뽑아내며 환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화답했더군요. 다들 힘들어도 조금만 더 웃으면서 고생해줘. 오늘 최고 매출 달성하면 주말에 다 같이 최고급 한우 회식 시원하게 쏠게. 성공적인 청년 사업가로 당당하게 우뚝 선 지연을 취재하기 위해 유명 여성 잡지사 기자까지 찾아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눈부시게 팡팡 터지는 가운데 기자가 수첩을 펼치며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지요. 남편의 외도와 이혼이라는 엄청난 아픔을 딛고 이렇게 단기간에 대성공을 거두신 진짜 비결이 무엇입니까? 지연이 테이블 위에 찻잔을 여유롭게 매만지며 당당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네요.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려던 쓰레기 같은 사람들에게 제 진짜 능력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억울하게 울고만 있기에는 제 찬란한 인생과 젊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까웠거든요. 인터뷰가 성공적으로 끝날 무렵 반가운 얼굴의 태호가 맑은 종소리와 함께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연인 사이로 발전한 두 사람은 이제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반말을 주고받는 깊은 사이가 되었답니다. 태호가 흥분으로 붉게 상기된 얼굴로 성큼성큼 다가와 지연의 두 손을 덥석 굳게 잡으며 소리쳤지요. 지연아, 드디어 그 악질 사기꾼 진아 완벽하게 잡혔어. 해양경찰청에서 방금 내 번호로 직접 연락 왔어. 지연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들고 있던 빈 쟁반을 대리석 테이블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정말이야? 어디서 어떻게 잡힌 거야? 경찰 수사망 피해서 배 타고 중국으로 몰래 도망친다더니 결국 실패한 거야? 태호가 묵은 체중이 시원하게 내려간다는 듯이 아주 호탕하게 웃으며 가쁜 숨을 고르고 설명했네요. 어젯밤에 평택항에서 낡은 낚싯배 밑바닥에 쥐새끼처럼 숨어서 밀항하려다 현장에서 해경한테 긴급 체포됐어. 네가 밤새워 꼼꼼하게 정리해서 넘겨준 고급 호텔 결제 동선이 놈의 도피 자금줄을 묶는 완벽한 목줄이 된 거지. 지연은 가슴속 깊은 곳에 커다란 돌덩이처럼 꽉 막혀있던 시커먼 분노가 씻은 듯이 쑥 내려가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내 손으로 그 더러운 인간들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냈네. 전 재산 통째로 날린 민수랑 최숙희는 지금쯤 험악한 사채업자한테 쫓겨서 길바닥에서 피눈물 흘리고 있을 텐데 진짜 꼴 좋다. 태호가 지연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속삭였더군요. 이제 과거의 쓰레기 같은 지독한 악연들은
내 예쁜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려. 오늘 저녁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곳으로 미리 예약해뒀으니까 최고로 예쁘게 꾸미고 나와. 그날 밤 한강의 화려한 불빛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 레스토랑의 최고급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은은한 촛불이 아름답게 일렁이고 값비싼 샴페인 잔이 투명하게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방안을 채웠지요. 태호가 넓은 테이블 위로 조심스럽게 긴 팔을 뻗어 지연의 얇고 하얀 손을 아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지연아, 그동안 산산조각 났던 무너진 삶을 다시 이렇게 완벽하게 일으켜 세우느라 정말 뼈 깎는 고생 많았어. 넌 내가 평생 살면서 본 사람 중에 가장 강인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야. 지연이 벅찬 감동으로 촉촉하게 붉어진 눈시울로 태호를 깊게 바라보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네요. 태호, 네가 내 옆에서 든든하게 법적인 방패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기적 같은 일이야. 비 오는 날 어두운 주차장에서 네가 내 손을 꽉 잡아준 그 순간부터 내 인생에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 태호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담긴 붉은색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답니다. 앞으로 네가 걷는 모든 길에 험한 돌부리가 나타나면 내가 앞장서서 다 부수고 흔적도 없이 치워줄게. 어떤 무서운 시련이 와도 내 곁에서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될 테니까 나랑 평생 함께 해줄래? 지연은 가슴 벅차오르는 기쁨의 눈물을 뚝뚝 흘리며 태호가 네 번째 손가락에 조심스레 끼워주는 반지를 받고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응, 평생 내 옆에서 달콤하고 맛있는 디저트 매일 구워주면서 행복하게 살게. 나도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자신의 뛰어난 능력으로 일궈낸 찬란한 대성공과 진정한 사랑을 모두 쟁취한 인생 최고의 눈부신 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연의 카페에 국내 최고 매출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백화점의 임원진들이 직접 찾아왔지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백화점 식품관 팀장이 두꺼운 금박 제안서를 들이밀며 아주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네요. 윤 사장님, 저희 백화점 1층 메인 로비의 플로라 단독 팝업 스토어를 꼭 입점시키고 싶습니다. 수수료 조건은 업계 최고 파격적인 대우로 완벽하게 맞춰드릴 테니 당장 다음 주 주말부터 정식으로 오픈해 주시죠. 지연은 동네 골목 카페를 넘어 전국구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에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파격적인 제안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저희 브랜드의 진정한 가치를 확실하게 알아봐 주셨으니 최고의 프리미엄 디저트로 압도적인 매출을 완벽하게 증명해 드릴게요. 지연은 늦은 퇴근도 미룬 채 베테랑 직원들과 함께 밤낮 없이 백화점 팝업 스토어 전용 한정판 프리미엄 레시피 개발에 미친 듯이 매달렸더군요. 드디어 팝업 스토어 오픈 첫날 아침 화려하고 눈부신 샹들리에 조명이 환하게 켜진 백화점 1층 메인 홀이었습니다. 오픈을 알리는 경쾌한 안내방송이 울리자마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엄청난 인파가 지연의 매장으로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왔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선 대기줄이 넓은 백화점 매장 전체를 겹겹이 두 바퀴나 둘러싸는 엄청난 대장관을 연출했지요. 세상에, 아침 일찍 오픈런 안 하면 영원히 못 산다더니 대기줄 엄청나게 긴 것 좀 봐. 나 지금 다리 아프게 1시간째. 꼼짝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 여기 무화과 타르트랑 생크림 케이크가 그렇게 예술이라며? 오늘 내 지갑 다 털어서 진열장에 있는 거 종류별로 싹 다 쓸어갈 거야. 지연은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수많은 손님들에게 정성껏 고급 리본으로 포장된 예쁜 상자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 시간 서서 기다려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달콤하고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보내세요. 당일 넉넉하게 준비했던 수천 개의 비싼 한정판 디저트들이 오후 2시가 채 되기도 전에 완벽하게 전량 완판되는 엄청난 기염을 토했네요. 수많은 백화점 직원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의 박수를 치는 가운데 텅 빈 유리 진열장을 바라보며 지연과 태호는 서로의 땀밴 손을 아주 굳게 맞아봤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처절하게 짓밟혔던 여자가 스스로의 단단한 힘과 열정으로 눈부신 비상을 완벽하게 이뤄낸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백화점 팝업 스토어의 눈부신 성공이 끝나고 며칠 뒤 불길한 먹구름이 카페 위로 무겁게 드리웠습니다. 평화롭던 매장 안으로 수석 파티시의 수진이 태블릿 PC를 들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왔지요. 사장님, 지금 우리 가게 공식 계정에 이상한 악플이 쉴 새 없이 도배되고 있어요. 지연이 태블릿 화면을 받아들고 미간을 날카롭게 찌푸렸네요. 무화과 타르트에서 시퍼런 곰팡이랑 쇠조각이 나왔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이야. 수진이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창을 황급히 띄워 보여주었답니다. 회원 수 100만 명을 자랑하는 대형 지역 맘카페에 아주 자극적인 제목의 폭로 글이 베스트 게시물로 떡하니 올라와 있었더군요. 이것 좀 보세요. 시댁 재산을 훔쳐서 아픈 시어머니를 길거리로 내쫓은 악독한 며느리가 카페를 차렸다고 난리가 났어요. 지연이 화면을 빠르게 스크롤하며 충격으로 굳어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가짜 병원 진단서에 식약처 위생 불량 적발 공문까지 첨부했어? 이거 전부 치밀하게 조작된 문서들이잖아. 그 순간 카운터 안쪽에 있던 지연의 업무용 노트북으로 아주 수상한 협박 이메일이 한 통 도착했지요. 지연이 마우스를 클릭해 발신자 제안으로 온 메일 본문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간 폭로 글을 깔끔하게 지워주는 대가로 내일 당장 현찰 5억 원을 준비해라. 경찰에 신고하면 내 가게는 영원히 문 닫게 될 거다. 파산 선고를 받고 일용직을 전전하던 민수와 사채업자를 피해 요양병원에 숨은 최숙희가 꾸민 짓이었네요. 지연이 방송에 나와 화려하게 성공한 모습을 보고 배가 아파서 거액의 돈을 뜯어내려 비열한 자작극을 벌인 것입니다. 지연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며 분노를 토해냈더군요. 이 천박하고 조잡한 말투 보니까 딱 박민수랑 그 인간 엄마 짓이네. 바닥까지 추락하더니 이제 강도질까지 해? 하지만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수많은 네티즌들은 자극적인 허위 사실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마녀사냥을 시작했답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확성기를 들고 카페 입구로 시끄럽게 몰려와 살벌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지요. 선글라스를 낀 한 여자가 시뻘건 레커 통을 들고 확성기에 대고 악을 썼습니다. 임산부랑 어린아이들이 먹는 디저트에 더러운 장난을 쳐? 폐륜 며느리 윤지연은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고 가게 문 닫아라. 시위대가 던진 날계란과 오물이 유리창에 퍽퍽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끔찍하게 튀었네요. 투명했던 매장 통유리는 순식간에 붉은 페인트와 쓰레기로 뒤덮여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영업방해로 매장 운영이 완전히 마비되자 극심한 공포를 견디지 못한 수진이 앞치마를 벗어 던지며 눈물을 펑펑 쏟았더군요. 사장님, 저 밖에서 사람들이 욕하고 계란 던지는 거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일 못하겠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당장 그만둘게요. 다른 직원들마저 겁에 질려 훌쩍이자 지연이 미안함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했지요.
다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다치지 않게 뒷문으로 짐 챙겨서 조심히 먼저 퇴근해. 직원들이 모두 울면서 가게를 빠져나가고 엉망이 된 매장에는 차가운 정적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카운터 위에 올려둔 지연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했네요. 수화기 너머로 프리미엄 백화점 식품관 팀장의 아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답니다. 윤 사장님, 맘카페 논란 때문에 저희 백화점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정식 입점 계약은 전면 보류하겠습니다. 지연이 다급하게 휴대폰을 꽉 쥐고 간절하게 애원했더군요. 팀장님, 인터넷에 올라온 글은 완벽한 조작이고 끔찍한 허위 사실입니다. 제가 확실한 법적 증거를 가져갈 테니 제발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팀장은 짧은 한숨을 쉬더니 대답도 없이 냉정하게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매일 오플런과 완판을 기록하던 엄청난 매출은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최악의 위기가 덮쳤지요. 비린내가 진동하는 매장 한가운데서 지연은 빗자루를 들고 깨진 유리창 조각을 멍하니 쓸어 담았습니다. 과거 지옥 같았던 시댁의 악몽이 끈질긴 거머리처럼 다시 자신을 집어삼키려 한다는 무서운 공포가 밀려왔네요. 지연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더니 턱이 덜덜 떨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극심한 공황 증세가 찾아온 지연은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목을 부여잡았더군요. 헉헉, 숨이 안 쉬어져. 안 돼. 나한테 제발 그만해. 지연이 식은 땀을 뚝뚝 흘리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털썩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던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힌 뒷문을 누군가 거칠게 박차고 뛰어들어왔지요. 인터넷 소식을 듣고 진행 중이던 핵심 재판마저 미루고 미친 듯이 달려온 태호였습니다. 태호가 바닥에 쓰러진 지연을 발견하고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지연을 단단하게 품에 안았네요. 지연아, 내 목소리 들려? 정신 차려. 나 여기 있으니까 내 눈 보고 천천히 깊게 숨 쉬어봐. 지연이 태호의 셔츠 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쥐고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더군요. 태호야, 나 너무 무서워. 내가 피땀 흘려서 만든 내 전부를 그 악마들이 또 짓밟으려고 해. 나 이제 어떡해. 태호가 지연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아주 끔찍하게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를 갈았습니다. 울지 마. 네가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그 새끼들 살갗을 찢어버릴 테니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죗값 치르게 만들게. 태호는 깨진 창문 밖으로 플래시를 터뜨리는 사람들을 매섭게 노려보며 다가오지 못하게 경고했지요. 지연을 자신의 넓고 따뜻한 등으로 든든하게 업은 태호는 즉각적으로 가게의 셔터를 거칠게 내렸습니다. 기자들의 눈을 피해 태호는 자신의 차에 지연을 태우고 인적이 드문 한적한 본가 별장으로 다급하게 차를 몰았네요. 어둠이 깔린 별장 침대에 지연을 안전하게 눕히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준 태호는 거실로 나와 서늘한 눈빛으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포렌식 팀장님, 지금 당장 윤지연 대표 기사에 달린 악성 게시물 최초 작성자 IP 전부 추적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태호가 더욱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명령을 지시했더군요. 단순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식약처 공문서 위조랑 5억 원 공갈 미수 혐의까지 모조리 엮어서 빠져나갈 구멍 없이 완벽하게 박살낼 겁니다. 전화를 끄는 태호의 눈동자가 어두운 거실 창밖을 향해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살벌하게 번쩍였습니다.
민수 모자를 향한 자비 없는 전면적인 법적 반격의 칼날이 아주 예리하고 치명적으로 벼려지기 시작하는 숨 막히는 순간이었지요. 산속 깊은 별장에 아침 햇살이 밝게 비쳐들었습니다. 지연은 슬픔을 거두고 부은 눈을 찬물로 씻어낸 뒤 결연한 표정으로 거실로 나왔지요. 태호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네요. 지연아, 드디어 완벽한 증거 다 잡았어. 맘카페에 허위 폭로 글 처음 올린 IP 추적해 보니까 민수가 자주 가는 동네 PC방이야. 지연이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서늘하게 대답했답니다. 5억 원 내놓으라고 보낸 협박 이메일 발신지도 확실하게 알아냈어. 태호가 화면에 뜬 병원 주소를 가리키며 통쾌하게 웃었더군요. 당연하지. 이메일 보낸 곳은 사채업자들 피해서 최숙희가 몰래 숨어 있는 외곽 요양병원 와이파이 주소랑 정확하게 일치해. 지연이 테이블 위에 놓인 식약처 위조 공문과 가짜 진단서 출력물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이 인간들 숨어서 고소장 날아가기만 기다릴 텐데 그렇게 얌전하게는 안 끝내. 내가 직접 방송에 나가서 이 더러운 민낯을 다 까발려 줄 거야. 지연은 가장 영향력 있는 시사 고발 유튜버 채널에 직접 연락해 라이브 생방송 출연을 제안했지요. 며칠 뒤 무려 100만 명의 시청자가 동시 접속한 스튜디오 현장이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앉은 지연이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네요. 여러분, 저는 시어머니를 내쫓고 바람이 나서 도망친 악독한 며느리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의 외도와 시댁의 적반하장에 처절하게 당했던 피해자입니다. 지연이 가방에서 첫 번째 패널을 꺼내어 카메라 화면에 선명하게 비추었답니다. 과거 민수와 진아가 침대에서 뒹굴며 직접 찍은 외도 동영상 캡처본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지요. 제 전남편 박민수는 신혼집에 상간녀를 끌어들였고 오히려 저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게다가 그 상간녀는 수십억을 사기치고 도망간 지명수배자였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의 여론이 술렁거리며 올라오는 속도가 미친 듯이 빨라졌더군요. 지연이 두 번째 패널을 가차없이 돌리며 날카롭게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맘카페에 올린 식약처 위생불량 공문과 병원 진단서는 저 사람들이 치밀하게 조작한 가짜입니다. 이게 원본 문서와 비교한 명백한 사진입니다. 지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숙희가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잡혀가던 당시의 출동 내역서까지 낱낱이 공개했네요. 마지막으로 지연이 발신자 제안으로 날아온 더러운 협박 이메일을 화면에 크게 띄웠습니다. 뒤로는 그를 지워주는 대가로 5억 원을 내놓으라고 비열하게 협박했습니다. IP 추적 결과 민수 모자가 머무는 PC방과 요양병원으로 확인했습니다. 방송을 지켜보던 100만 명의 네티즌들은 경악하며 분노를 터뜨렸지요. 채팅창은 지연을 응원하고 거짓말을 꾸민 일당을 저주하는 댓글들로 무섭게 폭발했답니다. 여론의 문매를 맞은 민수 모자는 부랴부랴 변명글을 작성하려 시도했네요. 하지만 태호가 이미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과 형사구속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한 뒤였더군요. 그날 밤 지능범죄수사팀 취조실에 수갑을 찬 민수와 최숙희가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수사관이 위조 공문서와 협박 이메일 증거를 책상에 던지며 호통을 쳤지요. 없는 문서까지 가짜로 만들어서 5억을 뜯어내려 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특수공갈의 사문서 위조야. 완벽한 증거 앞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민수가 덜덜 떨며 최숙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형사님,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저거 전부 우리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한 거예요.
아들의 기막힌 배신에 충격을 받은 최숙희가 눈을 뒤집으며 벌떡 일어났네요. 이 썩을 놈아. 네가 돈 필요하다고 나한테 징징거렸잖아. 어디서 늙은 애미한테 덤터기를 씌우려고 들어. 분노한 최숙희가 민수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휘어잡고 악착같이 흔들었답니다. 민수도 최숙희의 팔을 거칠게 쳐내며 차가운 바닥에서 추악한 난투극을 벌였지요. 아, 이거 안 나?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진짜 다 끝났다고. 너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이 짐승만도 못한 자식아. 당장 죽어. 같이 죽자. 경찰들이 급하게 달려들어 두 사람을 억지로 떼어놓았지만 몰골은 시궁창이 따로 없었더군요. 서로를 물어뜯고 책임을 떠넘기는 얄팍한 본성이 바닥까지 낱낱이 드러나는 총극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억울한 누명을 시원하게 벗어던진 카페 앞은 엄청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네요. 미안함을 느낀 네티즌들의 응원과 돈줄 행렬이 전국 각지에서 무섭게 폭주했습니다. 카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따르릉거렸고 택배 주문 서버는 트래픽 초과로 먹통이 되었지요. 지연이 바쁘게 포장 상자를 접고 있을 때 매장 문이 열리며 백화점 팀장이 뛰어들어왔답니다. 팀장이 이마에 땀을 훔치며 허리를 90도로 깎듯이 숙이고 깊이 사과했습니다. 윤 사장님, 제가 어제는 너무 경솔하게 행동했습니다. 진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연이 하던 일을 멈추고 아주 여유롭고 차가운 눈빛으로 팀장을 빤히 바라보았네요. 어제는 계약 보류라고 전화 매정하게 끊으시더니 오늘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오셨습니까? 팀장이 결제판을 다급하게 펼치며 파격적인 조건이 적힌 계약서를 들이밀었더군요. 임원진들이 사장님의 위기 대처 능력을 보고 완전히 감탄했습니다. 수수료 절반 깎아드리는 최상급 조건으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제발 계약서에 사인해 주십시오. 두 번째 위기를 단숨에 극복하고 엄청난 전화위복의 기회로 완벽하게 뒤바꾸는 짜릿하고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활짝 열린 카페 문 너머로 끝없이 밀려드는 손님들을 바라보며 진정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마침내 최종 선고 공판 날이 밝았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무겁게 흐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법정안이었죠. 판사가 두꺼운 판결문을 들고 아주 엄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낭독을 시작했네요. 피고인 박민수, 최숙희는 공문서를 치밀하게 위조하고 거액을 갈취하려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방청석에 앉은 지연은 흔들림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의 초라한 뒷모습을 응시했답니다. 조용하던 법정에 판사의 무겁고 서늘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쩌렁쩌렁하게 울렸지요. 피해자에게 끔찍한 고통과 재산상 피해를 주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명합니다. 판사의 구속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던 교도관들이 성큼성큼 다가왔더군요. 은빛 수갑이 철컥 소리를 내며 채워지자 최숙희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짐승처럼 악을 썼습니다. 아이고 판사님, 내가 늙어서 잠시 미쳤나 봅니다. 제발 감옥만은 살려주십시오. 교도관들에게 질질 끌려가던 민수가 방청석의 지연을 발견하고 처절하게 울부짖었네요. 지연아, 내가 감옥 가면 그 무서운 사채빚은 어떡해. 제발 탄원서 한 장만 써주라. 나 진짜 맞아 죽어. 지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깔끔한 정장 옷깃을 단정하게 여미며 얼음장처럼 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당신들 같은 범죄자 모릅니다.
감옥에서 평생 남이 주는 밥이나 얻어먹으면서 썩으세요. 과거 도어록을 뜯어내려던 시어머니에게 쏘아붙였던 서늘한 선언과 똑같은 완벽한 마무리였답니다. 수갑을 찬 채 호송차로 끌려가는 두 사람의 비참한 뒷모습을 지연은 아무 표정 없이 싸늘하게 바라보았지요. 일말의 동정심이나 감정의 동요조차 느끼지 않고 미련 없이 당당하게 법정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감옥에 갇힌 민수의 불법 사채 빚은 살인적인 이자가 붙어 순식간에 수십억 원에 달하게 되었더군요. 결국 파산 선고조차 기각되며 평생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영원한 신용불량자로 완벽하게 전락했습니다. 최숙희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낡은 빌라도 세금 체납과 가압류로 헐값에 경매로 넘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네요. 지연을 지독하게 괴롭히고 모욕했던 쓰레기 같은 악연들이 철저하고 완벽한 인과응보의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반면 지연의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 플로라는 전국 5대 백화점에 모두 입점하는 엄청난 쾌거를 이루었지요. 단순한 동네 카페 사장에서 명실상부한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표이사로 우뚝 섰답니다. 태호 역시 굵직한 사건들을 잇따라 완벽하게 승소로 이끌며 대형 로펌의 최연소 파트너 변호사로 당당히 승진했네요. 태호는 지연의 기업을 전담하는 수석 법률 고문직을 맡아 가장 든든한 방패로 맹활약했습니다. 화창한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어느 주말 오후의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지연과 태호는 과거의 끔찍한 상처가 깃든 신혼집 아파트를 미련 없이 모두 처분했지요. 도심 외곽의 넓고 푸른 잔디 마당이 딸린 새로운 고급 타운하우스로 이사하며 진정한 보금자리를 마련했더군요. 새 집의 넓은 거실에서 가족과 가장 친한 지인들만 초대한 소규모 하우스 웨딩이 열렸습니다. 지연은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단아한 실크 원피스 차림으로 태호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네요. 태호야, 내가 바닥까지 떨어져서 가장 무섭고 힘들었을 때 기적처럼 내 손을 꽉 잡아줘서 정말 고마워. 태호가 지연의 하얀 손가락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며 아주 다정하게 화답했답니다. 지연아, 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피눈물 나게 노력하고 멋진 사람이야. 앞으로 네가 걷는 길에 내가 영원히 튼튼한 방패가 되어줄게. 약혼식의 하이라이트로 지연이 직접 3일 밤낮을 새워 정성껏 만든 3단 생화 케이크가 화려하게 등장했지요. 하객들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갈채 속에서 두 사람이 함께 칼을 쥐고 예쁘게 케이크를 커팅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떤 무서운 시련이 와도 절대 손 놓지 말고 굳게 이겨내자. 응, 세상에서 제일 달콤한 디저트 구워주면서 평생 행복하게 잘 살게. 사랑해. 밤이 깊어 하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풀벌레 소리만 맑게 들리는 고요한 잔디 마당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무수히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며 나란히 선 두 사람은 서로의 따뜻한 어깨에 깊이 기대었네요. 지연은 남의 집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던 시어머니의 끔찍한 목소리를 영원히 과거의 먼지 속으로 훌훌 날려보냈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시련을 완벽하게 극복하고 찬란한 사랑과 성공을 쟁취한 지연의 앞날은 눈부신 희망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속 시원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며느리를 식모 취급하며 아들의 외도까지 뻔뻔하게 감싸 돌던 시어머니와 무능한 남편이 결국 자기 꾀에 빠져 전 재산을 날리고 감옥에 가는 모습이 정말 가슴 뻥 뚫리게 통쾌했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위기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대중 앞에 나서서 자신의 진실을 밝히며 크게 성공한 지연의 용기가 참으로 대단하고 멋지게 느껴집니다.
우리네 인생살이에도 가끔 눈물 나고 힘든 시련이 비바람처럼 찾아오지만 굳게 마음 먹고 이겨내면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지영과 태호의 눈부신 새로운 출발을 우리 다 함께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통쾌하고 즐거우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지혜로운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